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23일 갑인 첫 번째 기사 1597년 명만역 25년 정유년 왕이 대신 및 비변사 유사 당상을 명추하여 인견하였다. 이어서 좌우가 모두 답하지 않았다. 상이 이르기를 심유경은 적의 진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가? 성지에는 두 나라의 일이 끝나지 뒤에 들어오라는 말이 있었다 하니 김명원이 아뢰기를 신이 그의 차거는 말을 들어보니 아직껏 진퇴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육문도 일은 우리나라에서 참으로 잘 처리하여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행여 그 계책에 빠지면 반드시 처리하기 힘든 일이 있을 것이다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의논이 저해되는 것이 많아서 쉽게 군사를 출발시키지 못하고 있으니 매우 걱정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에서 즉시 군사를 출발시키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이 원익이 내려갈 때 중국군을 청하여 오면 지공할 수 없으니 우리나라에서 군사를 조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군이 비록 경상도에서 적을 토벌하지 않더라도 만약 중국군이 온다면 인심이 의지할 곳이 있게 될 것이고 불직한 사람이 간사한 모의를 꾀하더라도 반드시 두려워하고 꺼리는 바가 있게 될 것이다. 전라도는 인심이 매우 잘못되고 있다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전라도 여생들이 과거에 응하려 하지 않으니 인심을 알만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인심이 그러하니 우리나라 사람이 어찌 간귀한 자가 없겠는가? 중국군이 오면 반드시 의지하여 괜찮을 것이다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전라도 사대부들은 현저한 벼슬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유념하소서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사실 공이 많은 도인이 그 말이 옳다. 지난번 전교에 급하지 않은 공부는 감해 주어 1분의 2억이라도 감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급히 해야 할 일이다. 호주에서 살펴서 하라. 충청도와 전라도는 매우 염려된다. 임금이 이런 생각을 두고서는 마땅하지 않지만 역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좌상도 이것을 걱정하는구나. 전라도 사대부들이 좋은 벼슬을 얻지 못했다는 말을 가리킨 것이다.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포수와 화전 등의 일은 모두 말단의 일입니다. 대저 가정에서 부자 사이에도 다 통하지 못하는데 더군다나 군부 사이이겠습니까? 위에서 어찌 다 통촉하시겠습니까? 모름지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재를 거두어 쓰소서. 계사년 환도하던 날 상께서 옥식을 감생하시고 굶주린 백성을 모아 구제하시니 백성들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어가를 따라 돌아왔고 조중에 있는 여러 신하들도 감격하지 않은 이가 없었습니다. 신은 지금 상의 마음이 전과 같지 않으신가 염려됩니다. 땅이 비록 좁기는 하지만 수천 리의 땅인데 어찌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는 체읍하면서 절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라도 국무를 다 제찰사에게 붙이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지지 유도는 등은 구할 길이 없으니 감선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지지 수종만을 호중에 책임지우고 기타 국물은 감하는 것이 옳다 하고 또 이르기를 정정의 글 가운데 조선에 사신을 보낸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글로 보면 사람을 보내는 것 같은데 다만 그느린 군사들이 지금 바야흐로 벌목하여 영책을 수리하고 있다고 하였으니 우리 군사가 엄습할 때 할까 두려워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근래 그들 형세를 보면 바야흐로 소굴을 수리하고 있으나 2,000척의 실은 군량이 쉬동이 날 것입니다. 청등이 만약 임진년 때처럼 곧바로 달려온다면 이는 하책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찌 하책이라 하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임진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만 전쟁을 알았다면 반드시 적이 무인지경처럼 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은 맞다. 부산의 적이 곧바로 전라도로 향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으나 만약 우리나라 백성의 의복으로 변장하고 경기 수천 명을 거느리고 곧바로 경성에 박도한다면 어찌 알 수 있겠는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소신이 보는 바로는 이 적들은 용병에 능합니다. 이 적들이 완전한 행군을 할 것이다 하며 갈 곳이 있으면 반드시 기치를 세우고 비록 협로라 하더라도 먼저 한 사람을 보내 살핀 연후에 올 것입니다. 신이 대동강에 있을 때 보니 적 한 명이 먼저 오고 몇 사람이 또 와서 형세를 정탐한 뒤에야 들어왔습니다. 이 적들이 단지 수천 수백 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은 그를 리가 만무합니다 하고 김흥남은 아뢰기를 유성룡의 말을 반드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경외에 수호할 만한 곳이 없는데 이러한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유성룡은 아뢰기를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수천 명을 거느리고 오는 것은 반드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이 적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지 이미 6년이 되었는데 그들의 군량과 군사의 수를 알 수가 없으니 저 적의 꾀는 진실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근래 우리나라의 일을 보면 장수는 많고 병졸은 적어서 호령이 여러 곳에서 나와 성사할 수 없습니다. 하고는 산해도를 탑전에 바쳤다. 상이 이르기를 황해감사의 말에 우리나라 해자는 매우 좋지 못하고 중국의 성호 제도가 좋을 듯하다고 하였다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중국의 해자는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것은 포루의 제도인가 하니 유성룡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수원의 독성은 사람들이 모두 들어가고자 합니다. 남한산성 역시 좋다고 하는데 신이 가서 본 후에 정하겠습니다 하고 윤두수는 아뢰기를 산성이 가장 좋습니다. 근방에 사는 백성들은 마땅히 들어가 지켜야 하지만 수 3일 정 되는 곳에 사는 백성도 역시 들어가 지켜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민심이 매우 동요된다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심사가 공주에 있다고 하는데 두 나라의 일이 끝난 후에 들어오라는 것으로 중국 조정에서 이미 성지를 받들었다면 적의 진영에 도로 들어갔는가 어디에 있는가 하니 김명훈이 아뢰기를 이미 성지를 받들었으니 반드시 그곳에 있으면서 처리할 것입니다. 신이 어제 장언지가 등산 병부의 소첩을 보았으므로 아뢰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묻는 바는 병부에서 보낸 본 조를 보고자 해서이다. 어제 본 것은 바로 조보를 등산한 것 같았다 하니 김명훈이 아뢰기를 신이 어제 오후 정도가 달려가 장언지가 있는 곳에 도착하여 두 사람이 마주 앉아 그 소첩을 등산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신이 보기를 청하여 써서 입게 한 것입니다. 인신 공문은 후에 당도한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심사가 만일 병부의 소첩을 본다면 반드시 오지 않을 것이다 하니 김흥남이 아뢰기를 마땅히 그 이자를 받들고 행장이 있는 곳으로 갈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마땅히 그럴 것이다. 수길이 만약 이번에도 듣지 않는다면 나중에 일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석상서가 육문도의 일을 온당치 않다고 하자 그 사람이 반드시 석상서를 잡고자 하는데 중국 조정에서도 역시 논의가 많다고 하니 대마초 병사를 조발하지 못할까 염려된다 하니 김흥남이 아뢰기를 섭유격이 들어간 것도 역시 그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만약 그렇다면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이 원익이 남하할 때 하삼도는 매우 당패하여 비록 중국군이 나오더라도 접대할 길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국군이 나오면 비단 적을 토벌할 뿐 아니라 인심을 진정시킬 수 있다. 지금 양호 지방의 인심이 괴산되었다고 하니 매우 근심된다. 무례배들이 서로 모여 도적질을 하지 않는다고 어찌 보장하겠는가. 중국군이 만약 나온다면 거의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유성룡이 아뢰기를 전라도 한도가 임진년 병란이 일어난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공을 조달하고 경비를 대느라 밀력이 단갈되어
이 사람이 많을 것이라 하며 충청도 역시 그렇다고 합니다. 이 두 도에 하사하여 위유하고 전라감사로 하여금 인재를 뽑아보내라고 해야 합니다. 최상중을 수령으로 삼았으니 정설과 변 이중도 역시 거두어 써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수산명을 거두어 쓰는 것이 어찌 중요하겠는가. 공부와 요역을 1분이라도 감해준다면 괜찮을 것이다. 양호의 일이 매우 염려된다. 역단과 외을 가운데 어찌 무례배가 없겠는가 하였다. 김응남이 아뢰기를 신이 근심하는 것은 포루나 수전, 화전에 있지 않고 인심을 진정시키는 데 있습니다. 상께서 아래 백성들을 무율하기를 잊지 마시고 양남 사람들도 마땅히 거두어 써야 합니다. 하니 이 정형이 아뢰기를 혼한 사람을 거두어 쓸 것을 일찍이 전교하셨습니다. 사람을 쓰는 것은 반서에게 달렸으니 신들은 문견이 넓지 못하고 빈자리도 적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제 직접 들었으니 마땅히 거두어 써야 한다. 그리고 군공이 있는 사람, 납속한 사람도 써야 한다. 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 전라도 인심이 괴산하면 호령하기가 어렵다는 뜻을 우상이 전에 말했는데 대신들도 들었는가? 하니 김응남이 아뢰기를 이 원익이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또 서너 개의 큰 진을 만들면 적을 토벌하지 못하더라도 적이 오는 길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23일 갑인 두 번째 기사 경상도 위무사 황신이 장계에 당일에 우병영의 아병 송충인이 부산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이달 12일 청정의 관하 외선 150여 척이 일시에 바다를 건너와 서생포에 정박했고 13일에 청정이 거느린 관하의 외선 130여 척이 비를 무릅쓰고 바다를 건넜는데 풍세가 순하지 못하여 가덕도에 이르러 정박했다가 14일에 다대포로 옮겨 정박해 있는데 곧 서생포로 향한다고 한다. 평행장이 송충인을 불러 말하기를 조선의 일은 매양 그렇다. 기회를 잃었으니 매우 애석하나 이 뒤에도 할 일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수군이 차단하는 계책이 진실로 좋은 계책인데 우리의 조치가 기일에 미치지 못할 일의 기회를 그르쳤으니 매우 통안스럽습니다.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적 청정이 비록 이미 상륙했더라도 아직까지 영루를 이루지 못했고 사주의 새로 도착하여 돌과 제목을 나르는 외적이 산과 들에 널려 있으니 이 기회를 이용하여 급히 수군 육군의 방비를 신칙하여 몰래 군사를 내어 습격하고 또 행장을 후이 사기어 두 적이 서로 도모하게 하고 저들의 의구심으로 인하여 계책을 행하면 우리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만약 소굴을 만들고 적들의 세력이 더욱 성하게 되면 비록 100배의 힘을 들이더라도 실로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신은 우선 행장이 나오기를 기다려 형세를 보아가며 처리할까 합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23일 갑인 세 번째 기사 1월 17일의 경상 우병사 김응세의 장계에 도원수의 말이 평행장의 처수에 야학 한 마리와 응자 1년을 이달 6일에 신의 전사 송충인에게 주어 들여보내더니 17일에 돌아와 고하기를 12일에 풍세가 매우 순조로워서 청정 관하의 외선 150여 척이 서생포로 나왔고 청정이 그늘인 관하의 외선 130여 척은 출발한 뒤에 풍세가 동북으로 불어 거제도로 가지 못하고 가덕도에 유박하고 14일에 다대포로 향하여 진의 터를 보았다고 와서 고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군은 정돈이 되지 않아서 치지 못하였는데 풍세가 순하지 못했으면 실로 하늘이 도와준 것인데 인사를 닦지 못하여 앉아서 기회를 잃었으니 분개한 심정을 이기지 못하겠다. 행장 역시 매우 통분해하면서 그대 나라의 일은 매양 그러하니 후회도 해도 소용없다.
청정이 이미 바다를 건너왔으니 전날 내가 한 마리 청정의 귀에 누설될까 걱정된다. 모든 일을 비밀히 하도록 힘쓰자 하고 또 송충인에게 말하기를 이 뒤에도 할 일이 있으니 그대는 갔다가 다시 돌아오라 하였기에 즉시 들여보내 다시 그 실정을 알아내어 지게 하려 한다. 대개 우리나라 일은 이처럼 지체하여 만에 하나도 성사될 수 없으니 다만 민망하고 답답할 뿐이다. 송충인이 돌아올 임시에 평경직이 말하기를 정성은 바로 관백과 친한 사람이다. 병사는 호표피나 응자를 그 사람에게 보내어 양국 사이의 일을 도모할 수 없는가 하였다고 하였는데 비변사에 게하하였다.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23일 갑인 네 번째 기사 1월 15일 성첩한 경상도 지진 위무사 황신의 장계에 이달 13일 신이 삼가현에 달려가 도착했는데 길에서 도원수는 의령에서 이미 한산도로 향했고 도채찰사 역시 경주에서 안동으로 향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은 사기가 급한 듯하여 갈 길을 돌려 면대하여 의논하지 못하고 할 수 없이 곧바로 의령에 도착해 병사 김응서와 함께 편의하게 처리하기를 의논하고 한편 도채찰사와 도원수가 있는 곳에 의논을 통했는데 마침 요시라가 별수를 받는 일로 의령에 있어 신이 그와 상견하였습니다. 요시라가 말하기를 청정이 이미 대마도에 와 있으면서 바야흐로 바람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행장 등이 조선의 화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가부간에 소식이 없어 매우 걱정하고 있다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내가 경사에 도착하면 행장이 한 말을 하나하나 국왕에게 아뢰어 알게 하겠다. 다만 왕자에 대한 한 가지 일은 마땅히 말할 일이 아니다. 조정에서도 이미 반드시 관백이 우리와 통호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일부러 따를 수 없는 말을 하여 헌단을 만들 계책을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일본이 어찌 왕자는 결코 보낼 수 없음을 알지 못해서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겠는가. 지금은 오직 한번 싸울 수밖에 없다. 다만 중국의 조처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했습니다. 요시라가 말하기를 우리도 왕자가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만 청정이 곧 건너오려고 하는데도 조정에서 가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어 행장은 매양 정성과 머리를 맞대고 온갖 계책을 생각하고 있으니 전일 병사에게 진술한 것도 그런 뜻이다. 행장과 정성 등도 역시 돌아가 관백에게 아뢰어 군사 출동한 기일을 늦추려고 하지만 조선의 문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을 꾸밀 수가 없어 계책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날 요시라가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나는 내일 아침 일찍 갔다가 20일 후에 다시 오겠다 하였는데 이는 대개 김응서가 행장과 만나기를 허락했기 때문에 다시 와서 회담하고 날을 정하여 만나려고 한다고 한 것입니다. 신은 요시라가 다시 오기를 기다려 행장이 나오는가의 여부를 탐지한 뒤에 임기응변으로 처리할까 생각합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게하하였다.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24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사실상이 첨지 중추 부사 유응수를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대가 거느린 북병은 한꺼번에 떠나는가 군장과 군마는 모두 갖추었는가 하니 유응수가 아뢰기를 탕패한 후여서 군장과 전마를 갖추지 못한 자가 많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마를 주려고 하나 태복시에 전마가 없으니 두루 주기가 어려울 듯하다. 또 군장은 어떠한가 하니 유응수가 아뢰기를 군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기도 하고 본관에서 주기도 하였는데 서울에 돌아온 뒤에는 병조 판사가 주기도 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도태시키는 자나 데리고 가는 자나 모두 정병들인가 출전 경험이 많은 자들인가 하니 아뢰기를 모두 정벌에 나갔던 자들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일 적과 싸울 때의 적의 소위는 어떠했는가 하니 아뢰기를
외적은 오직 죽음만 있을 뿐 살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모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이 진대유의 미움을 받았는데 진대유가 말하기를 신의 부모가 있는 곳에 도적이 야습을 해 일가를 격살하여 모두 죽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원수를 갚고자 하였는데 그때는 군기가 없어 몽둥이를 들고 군사를 일으키니 수 3일 내에 따라 일어난 자가 300여 명에 이르러 적 몇 명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뒤에는 하몽의 적이 내침하여 싸울 때 신이 군사를 궤양한 후에 군중에게 죽음이 있을 뿐 저 적들과 함께 살 수는 없다고 신칙하고 즉시 전진으로 나아가 맞아 싸운 지 반나절이 되자 군사들이 모두가 신이 조금도 물러날 뜻이 없음을 알고 모두 다투어 죽기를 기약하니 적은 드디어 버티지 못하고 다 도망하고 말았는데 그날 신은 철환 몇 개를 맞았습니다. 그 후부터 신은 어렵지 않음을 알고 모두 5군데에서 서로 싸웠는데 적은 모두 도망하였고 신은 30여 명을 포획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대는 함흥에서 태어났는가 하니 아뢰기를 신의 할아버지가 서울 사람인데 함흥에서 장가들어 그대로 눌러 살았습니다. 신의 아비와 신이 모두 함흥에 살아 드디어 함흥의 세가가 되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대는 출신하였는가 하니 아뢰기를 갑신년에 여행이 과목에 들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북병을 더 뽑으면 재주 있는 자를 쉽게 얻을 수 있겠는가 하니 아뢰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대는 100명이 채 안 되는 군사를 거느리고 갑자기 많은 적을 만나면 당해내겠는가 하니 아뢰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신뿐만 아니라 여러 장수가 협력해야 할 것이니 어찌 북병이라 하여 신에게만 일임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대가 일찍이 병조에 사마창 제도를 고했는데 어떤가? 하니 아뢰기를 신이 이미 도형을 만들어 병조에 보냈습니다. 임진 외란 초기에 사용하여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고한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대는 그걸 어디서 얻어 사용했는가? 하니 아뢰기를 신이 창작한 것이 아니라 북쪽 백성들이 모두 사용하는 것인데 다른 기계는 없고 단지 이 물건으로 도적을 방비합니다. 또 긴 몽둥이로 마구 휘두르며 적들도 두려워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대는 일찍이 몇 곳의 변장을 지냈는가 하니 아뢰기를 신은 경인년에 풍산 만호를 지냈는데 오랑캐 마산덕의 난을 만나 싸워 공이 있었기 때문에 장계되어 선정관에 제수되었고 임진년에는 연금 만호가 되었고 후에 군공으로 삼수 군수가 되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대는 나이가 몇인가 하니 아뢰기를 무어생입니다. 다만 신이 거느린 북병들이 능료를 받아 살아가는데 기력이 쇠하니 제대로 쓰이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대는 남쪽에 가거든 힘써 적을 토벌하라. 대장구가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큰 공을 세워 위로는 나라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후세 이름을 남겨야 하니 더욱 힘쓰라 하였다. 선조실록 84권 선조 30년 1월 24일 을묘 두번째 기사 오시해상이 두 제찰사 종사관 홍문관 교리 노경임과 첨지 중추부사 고급사 권협을 인견하였다. 상이 노경임에게 이르기를 무슨 일 때문에 왔는가 하니 노경임이 아뢰기를 사실 모두 장계 가운데 있습니다. 이원익과 권율이 마침 가까운 데 있는데 좋지 않은 기획이 가지 않기 때문에 신으로 하여금 친히 가서 와서 아뢰게 한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가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니 아뢰기를 이 원익은 이를 반드시 자세히 살핀 연후에 하는데 권율은 일의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급하게 함으로 가지 않음이 많기 때문에 이 원익은 고민이 많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간섭하기 때문에 그런가 하니 아뢰기를 규획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래서는 안 된다. 도원수는 마땅히 채찰사를 따라야 한다. 전장에 임하에서는 혹 스스로 결단할 일이 있겠지만 평일에는 원수가 채찰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하니 우부승지 허승이 아뢰기를 원래 명화가 많아서 제장이 영을 들어야 할 주장을 물읍니다. 이미 원수라 이름을 해놓았으면 원수 역시 마땅히 스스로 결단해야 하고 또 남의 절차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부사라고 칭호해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도첼사사는 지금 경주에 있는가? 그대는 경주에서 왔는가? 하니 아뢰기를 신은 경주에 있다고 왔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채짤사는 잘 있는가? 하니 아뢰기를 지난번에는 지칠 줄 모르고 나라 일을 하였으니 금년에는 병이 많아 수척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원수는 어디에 있는가? 하니 아뢰기를 최상이 원수에게 전령하였더니 원수는 바쁜 일이 있어 한산도에 갔다고 답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주는 누가 지키고 있는가? 하니 답하기를 권응수와 김태허, 홍계남 등이 부산 산성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예로부터 산성이 있었는가? 하니 답하기를 예로부터 산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약자들을 산성으로 몰아넣어 주민을 소개하니 민정이 매우 민박하게 여깁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른바 민박해 한다는 무엇인가? 하니 아뢰기를 사람은 많고 성은 좁아서 다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수구는 얼마나 조치되었는가? 하니 아뢰기를 한산도의 수구는 배는 50 내지 60척이며 지금 양호 지방에서 조치하고 있는 선박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번 중국 사신의 말 가운데 관백은 나이가 많고 잔열하다 하였으니 전에 듣던 바와 다르다 하니 허승이 아뢰기를 신이 본 바로는 그 신장은 보통이나 눈빛이 사람을 압도하였습니다. 중국 사신이 잔열하다고 한 말은 진위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계빈이라는 곳은 마치 우리나라의 한강과 같다고 하던데 그러한가? 하니 허성이 아뢰기를 계빈은 바로 해빈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층루가 있다고 하였다 하니 허성이 아뢰기를 5층 3층 누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 공중에 아득한데 배를 타고 그 아래를 지나가면 완연히 그림 속을 가는 듯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거의 누에는 반드시 청계가 있어 다닐 것이다 하니 허성이 아뢰기를 판자를 깔아 사다리를 만들고 좌우에 난간이 있으며 동으로 기둥을 세웠는데 그 넓이는 25칸이나 되며 높이는 50장이나 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계빈의 인구는 얼마나 되는가? 하니 허성이 아뢰기를 대소 계빈이 있어 거리가 15리인데 여위암찜이 섞여 있으며 술이나 떡을 파느라 시장에 좌판이 줄지어 있는 것이 마치 중국의 통주와 같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권협에게 이르기를 속히 청병하여 부산의 적을 소탕하라 하니 권협이 아뢰기를 근력이 미치는 한 어찌 감히 전진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헌패를 가지고 가라고 전교하셨기 때문에 속히 들어갈 수 있을 듯하고 별달리 운반할 물건도 없으니 관말을 지급하며 어찌 속히 도착하지 못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동사는 몇 사람이나 데리고 가는가? 하니 권협이 아뢰기를 2명을 데리고 가기로 하였는데 어제 인견할 때 의논한 바대로 2명을 더 하겠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동사의 숫자가 적으면 질병이나 사고로 의외의 일이 있게 되고 선례 역시 보내지 않을 수 없으니 동사가 또한 적은 듯하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육문도와 석상서의 편지를 가지고 와 나에게 보여주었는데 이는 석상서의 글이 아닌 위조였다. 석상서가 그 말을 듣고 매우 미안해하여 여러 차례 잡아내라 명하였는데 육문도가 이미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다만 당초의 곡절을 석상서가 반드시 자세히 알도록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글을 붙여보내고 또 면대 교시하여 그대로 하여금 자세히 알아서 상서에게 밝히도록 하는 것이다. 대개 작년 9월 사이에 병부 차관 육문도라 칭한 자가 갑자기 석상서와 이 여매 등의 계첩 및 예단을 가지고 와 도감에 바쳐 내전으로 보내왔다. 그때 섭장이 이곳에 있을 때였기 때문에 섭장의 계첩도 가지고 왔으니 육문도는 3인의 계첩을 가지고 왔고 예물은 석상서가 나에게 보낸 것이다. 내 생각에는 중국의 현상이 반드시 외국과 교통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중국에서 교사 한 자가 석상서를 엄해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여겨 단지 회사첩을 이 염해에게 보내면서 이는 반드시 위조된 일이다 하였다. 이번에 장언지가 상서의 수차를 가지고 나왔는데 말하기를 육문도의 일은 병부에서 모르는 일이다 하였고
지난 겨울에 또 공운로를 보내 병부의 글로 나에게 말하였다. 내가 그 글을 보여주고 또 한 부를 등사하여 공운로에게 주니 공운로 역시 말하기를 5일 배신이 경사에 올 때 붙이라 하였다. 그러니 그대가 병부에 가서 자세히 말하라 하니 권협이 아뢰기를 병부에서 비록 신에게 묻지 않더라도 신이 품백해야 합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내가 거절했다는 뜻을 반드시 언급하고 국왕 역시 배신으로 하여금 친히 그를 보게 하고 대인으로 하여금 곡주를 자세히 살피도록 하였다고 해야 한다. 이 여매가 글씨를 치워 변조한 것이 어찌 이처럼 많은가 하고 또 소첩을 보여주면서 이르기를 이것은 석상서의 첩이며 이 하나는 석상서가 이 여매에게 첩하여 조선국왕에게 전송한 것이라니 모름지기 이 글을 보고 또 그 곡절을 자세히 알라. 또 이 첩은 이 여매 그리고 예단 내필은 또한 이 여매가 보낸 것으로 함께 한 의첩에 넣었다. 글씨를 위조한 것이 분명하니 반드시 간사한 사람이 시킨 것이다 하였다. 권협이 아뢰기를 이번에 소신이 가서 별도로 정문을 지어 한편으로는 석상서에게 변명하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정상을 분명히 알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승문원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별도로 정문을 짓되 배신이 육문도의 글을 가지고 간다고 하면 무방할 것이다 하였다. 미시에 파하고 나갔다.